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과 추가 인터뷰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기사를 쓴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무재 고백 먼저 터뜨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만남을 주선했던 혜문 스님은 이무재 씨는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화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약속을 깨고는 보도를 했다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나라 함은 바로 한겨레 허재현 기자입니다. 이무재 씨는 당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부진 사장이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아내로서도 훌륭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이무재 씨는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아내와의 화해를 방해하고 이혼으로 이끌어갔다며 분노했다. 그는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언론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듯 했다. 이무재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상식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라면을 먹을 줄 아는 아이, 먹은 음식 그릇을 깨끗이 치울 줄 아는 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아는 그런 아이로 커갔으면 하는 아빠의 소박한 바람이 대화 속에서 느껴졌다. 이무재 씨는 서민 출신인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사위가 돼 맞닥뜨린 각종 서름과 울분을 토로했지만 대화의 마무리는 항상 단란한 가정의 회복에 대한 고민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 이무재 씨는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조선일보는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이렇게 보도했었죠. 그런데 이무재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무재 씨는 미국 유학 준비가 힘들어 2번 자살 기도를 했는데 이부진 사장이 나를 위로하며 같이 울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들은 결혼 생활 중 자살 시도를 확대 재생산했다.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무재 씨한테 기사를 쓰겠다고 제안했고 이무재 씨는 승낙을 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만 바로잡아서 기사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는 한겨레와 가진 통화에서 조선일보는 사생활 침해 보도를 금지한 신문윤리강령 5조를 위반했고 공익과 상관없는 기사를 당사자 동의 없이 내보냈다. 이무재 씨는 공개되길 원하지 않은 가정사를 폭로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말했다. 네,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그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을 때 이무재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무재 씨 인터뷰가 실렸을 때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믿었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네요. 네, 이를 조간 브리핑 시간에 소개한 저도 이무재 씨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조선일보가 만고불변의 불량신문임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부터 봐야겠네요.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7명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지요. 조선일보와 만난 한 친박 핵심 관계자는 외부 비대위원들이 기습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세해서 반대하는 김희옥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건 쿠데타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 박정희 추종 세력인데 쿠데타를 싫어하는군요. 당시 비대위 회의를 동아일보가 상세히 전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 이야기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다수결을 따르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와도 같다. 이 말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대표격인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범죄라고요? 제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범죄라니요. 네, 자기가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희옥 위원장은 복당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비대위원은 무기명 표결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섰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간밤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3선 그리고 재선 의원들 오늘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3선인 조원진 의원, 복당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의하는 거, 그렇다면 이거 다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네요. 당내 최고 의결기구나 다름없는데 친박 사인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이들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와 상황에 따라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 청와대조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한다. 비대위가 환부를 도려내라고 준 수술 칼로 엉뚱한 데를 찔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 대통령 추종, 이거야말로 환부 아닙니까? 여기에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칼을 찔렀는데 엉뚱한 데 찌른 거랍니다. 친박이 이 지경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복당 결정을 청와대와 조율했느냐, 이런 중앙일보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까맣게 몰랐다는 얘기지요.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비대위가 청와대 뜻, 친박의 뜻을 추종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죠.
예. 조만간 친박 원내대표로 교체되겠군요. 예. 유승민 복당이 철회되고 그래서 대혈전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거지요. 당연히 새누리당은 그렇게 되면 원내 2당으로 돌아가게 될 테고요. 이번엔 백설공주 리베이트 의혹입니다. 백설공주. 김수민 의원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렇게 비유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선거 비용을 실사한 다음 국민의당 선거 공보물 제작비가 5억 원 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히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 공보물은 2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대표이사였던 브랜드 호텔이 기획, 디자인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받았을 텐데, 예, 당은 보전받지 못하게 됐군요. 예, 5억을 날렸어요. 자, 선관위의 이런 결정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서 실거래가를 심사했는데 새누리당은 선거 공보물 제작비로 2억 6,500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2억 4,6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제3당인데 5억 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원래는 한 2억대 썼는데 나머지 돈은 뭐 이렇게 국민의당이 비자금 조성하려고 이렇게 꽁쳐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거기는 특별히 비싸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3당인데 또. 참, 이 너무나 뻔한 수법이 다 보입니다.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집모, 즉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 11명이 4.13 총선 이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갖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들 모여서 발전적 해체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흩어졌지만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 명단은 이렇습니다. 이종걸, 변재일, 정성호, 박주선, 유성엽, 장병환,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김영환, 임내현. 네. 이분들 해체하지 말고 문집 반모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하면 어떨까요? 문재인 집권 반대 모임 말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롯데 비리월드 수사 속보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롯데 칠성음료 물류센터 용지. 이 땅의 용도 변경을 롯데그룹이 추진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기란 쉽지 않겠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지 않았겠는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한편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내부 거래를 하면 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여력이 없는 계열사를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작게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력이 없는 계열사가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덕을 보게 된다면 이건 뭐 착복이지요. 네, 부당 이득 몰아주기고요. 롯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다가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다면 롯데 계열사들이 훨씬 싼 값에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거래해서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손해를 보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시각입니다. 대홍기획이 그렇습니다. 대홍기획? 이 회사는 그동안 롯데 계열사의 광고 일감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매년 3천억이 넘는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롯데 계열사에서 나옵니다. 대홍기획 보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는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세워서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내의 매점 사업 운영권을 신격호 총괄 회장의 셋째 아내인 서미경 씨나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그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이런 계약을 통해서 계열사들이 1,000억 넘게 총수 일가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이명박 정부 시절 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 MB정부의 특혜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MB정부 때의 그룹의 규모가 2배로 커져서 대표적인 친MB 기업으로 통하는데요. 검찰이 롯데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롯데 비리 수사는 전 정부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정부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MB는 어떤 입장일까요? 입장을 밝힐 상황이 오면 자서전을 내겠군요. 한편 롯데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2009년에 용도 변경을 거쳐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 바로 옆에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했겠죠? 누가 이 과정에서 드신 것은 없는지 검찰은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방위사업청은 2011년 8월 KF-16 전투기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증을 얻고자 대외 군사 판매를 함께 맺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미국 정부 훈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개월 전 미군 측이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영국 방산업체의 미국 내 자회사와 계약하고 미국과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측이 예상보다 높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업체를 록히드 마틴으로 교체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쓸데없이 허비한 돈 따져보니까 9천만 달러, 약 1,054억 원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 이런 정부, 이런 군을 보면 전쟁 절대 나면 안 되겠죠. 떡 줄 사람 생각 않고 혼자 몇 인분
김치찌개 끓이는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가 단절 70년 만에 추진하던 경원선 철도, 즉 서울 용산에서 북한 강원 원산까지의 철도 복원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초에 경원선 복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다가 복원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1단계로 남측 구간, 그러니까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월정리역 이후에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은 비무장지대인데요.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복원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는 첫 족적이 될 테니까요.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 없이 이건 뭐 남북 간 철도 복원 사업, 이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하여간 답답한 정부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하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며 더 나은 핵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햄버거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접을 잘 받고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곤 하는데 회담 테이블에서 햄버거 먹으면 된다, 국빈 만찬 그런 거는 잊어라, 네, 이 말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덜컥 수용하면 좋다, 햄버거만 먹어도 되니 트럼프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대중선동가 트럼프가 대책 없이 합의를 해준다면 남한은 정말 아주 우스운 꼴이 되겠죠. 조선일보는 그래서 트럼프가 엉뚱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 보수들도 조선일보의 입장과 동일할 겁니다. 어이구, 북한 대박 나겠네요. 북한에서 지하자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금과 희토류가 대량으로 묻혀있는 평안북도 정주시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네, 그런 보도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철주산지인 함경북도 무산군, 동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주산지인 양강도 해산시와 함경남도 단천시 일대도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작성한 북한 지역 광물 조사 정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막대한 광물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렇죠. 북한을 잘 구슬러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화해 협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해외 자원 개발로 혈세를 흘리는 그런 일, 그런 일도 없을 테고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 2를 받았습니다. 최하 등급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가 내려지지만 기관장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실제 해임 권고는 면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등 D등급 판정이 내려진 9개 기관 중 3곳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아니 사실 광물자원공사나 석탄공사 여기 임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자원 외교하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회사가 걸레가 됐는데요. 책임을 묻는다면은 MB한테 물어야지.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큰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 거지요. 한편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문 유지 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같은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위탁사업 개선 방침도 밝혀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 여기에 제동을 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임기 중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로써 구의역 안전문 관리 업무 중 숨진 김모 군처럼 은성 PSD에서 일하는 19살 청년 노동자 16명,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 승계됩니다. 월 162여만 원을 받았던 김군들은, 이 김군들은 200만 원 수준의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당장 중앙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방침과 충돌합니다. 외주로 맡겨야지. 왜 그거를 직접 고용을 하느냐. 이게 바로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좋은 중앙정부를 만나야 지방정부도 행복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역시 한겨레 기사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애초에는 4.13 총선 이후 한 발 물러서서 수용할 태세를 보였는데 다시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정부 안에서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 사업처럼 일종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푸대접이 콘텐츠인 정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새누리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자들의 2013년 겨울 기자회견. 3년 전인 2011년 당시 박이태 의장님께서 청소 노동자들을 포함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연말마다 다시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던 저희들은 박이태 의장님의 말씀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박봉이지만 최소한 자리의 걱정 없이 정등 국회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래도 올해는 되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태훈 의원님의 문제 발언 이후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님들도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논란 이후에도 용역회사는 저희에게 12월 31일자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새로운 업체가 오면 혹시 잘리진 않을까 매년 걱정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2014년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득한 연말이지만 저희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매년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심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친박계 대변인 격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 파업하지 않겠느냐며 반대. 이를 들었던 당시 은수미 의원 한마디. 어제 예산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3분이 연이어서 정규직화를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잘 써와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전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선 정규직화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분들 10년, 20년씩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는, 적어도 국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어떻게 약속을 파기합니까? 그러면 이름을 잘못 바꾸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갑당이 돼야 되고요. 질타가 쏟아지자 김태흠 의원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소리. 제가 잦은 파업이 됐을 때에 그 노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단에 해가지고 그 약자를 제가 보호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양반들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예. 아웃소싱은 회사의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파업과 쟁의 같은 경우도 노동 상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당연히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권리가 인정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하고 우려했던 거죠. 잦으면 안 된다. 그걸 우려했다는 거다. 아니, 잦으면은 이제 임금 협상이라든가 해서 잦으면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마비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아웃소싱 할 때 하고 다르게. 하청업체 정규직도 정규직이니 그들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말. 환경 노동자들은 동의할까?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 용역회사의 그 시스템,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용역회사가요? 예, 용역회사 그 관리자들이 저희들의 인격을 그냥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회사도 옮기려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열리고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우리 국회 구성원들 중에는 환경묘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되신 분들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자들의 환영 입장 표명. 그러나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않는 성숙한 입장 표명. 지난 세월 받아왔던 차별과 서름이 생각나서 우리 환경 근로자들은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우리 환경 근로자들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의원에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으로 국회 내에서 차별과 서름을 받고 있는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회 산채로 썩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몫이 3분의 1이고 금융당국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산업은행 몫이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얼마 전 산업은행 계열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가장 큰 자회사다. JTBC 보도를 보면 대우조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진사도 2011년부터 2년 동안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 가까이를 받았다고 한다. 나라 살림을 권력투쟁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듯한 조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4대강 공사에 22조 원을 쏟아부었고 경인운하건설에도 2조 원 넘게 썼다. 그런 엉터리 공사에 나라 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 해외 자원 개발에는 35조 원 넘게 투입했고 여기서도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났다. 단지 어리석어서 그런 황당한 투자를 했을까? 왕년에 한 정치인이 그랬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
부패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 안보에 쓸 돈을 허투루 쓴 방산 비리가 수십 건이나 드러났다. 30년 전에 만든 모델의 침낭을 지금도 납품받고 병사들에게 엉터리 방탄복을 입혔다고 한다. 수십 개의 별이 연루되고 전 합참의장까지 기소됐는데 아직 다 드러난 것 같지 않다. 오죽하면 방위 산업과 관련한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게 법을 바꾸자는 말까지 나온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지난 날에 대한 유치찬란한 미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정치가 국민이 사랑할 만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은 공직 부패다. 지금 이 나라는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